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석 소장님께서 전국 11개 치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전형 및 2023학년도 입결에 대해 분석해 주셨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이 팀장이 역시 의과대학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확실한 수요층에 있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유일한 한의학 전문대학원인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한의학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고교 졸업 예정자 및 고교 졸업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사과정 3년과 한의 무석사 과정 4년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통합과정으로 7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늘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 전문대학원 모두 한의과대학이라 칭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제작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개설대학교 지역 모집인원 전형 종류 및 세부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와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형별 제한사항 현재 시점 기준 가장 최신 연도 입시 결과인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등을 정리한 전체 자료입니다. 이번 콘텐츠의 자료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석 소장님께서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전형 총정리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 주셨으니 해당 자료 역시 살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모집 전형에 생긴 변화를 짚어드리자면 우선 많은 한의과대학 지망 수험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인문계열이 논술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급합 조건은 3합4로 그대로이기는 하나 기존에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사회탐구 영역의 성적만 가능했다면 2025학년도부터 수학 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으로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구 영역도 기존에는 상위 한 과목의 성적만 요구하다 2025학년도부터는 두 과목 평균 성적을 반영해야 하고요. 일단 그로 인해 경희대 한의대를 지망하는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 논술로 많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희대 한의학과의 논술은 사회계 논술로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연계열이 수리논술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인식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리논술에 부담을 느끼고 언어 논리적인 부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충분히 경희대 한의대 인문 논술을 노려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5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뽑는데 지원자까지 터져나가면 상당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학교는 인문 자연계열 모두에서 1단계는 교과 80%, 출결 20%의 10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교과 56%, 면접 30%, 출결 14%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전형으로 인원이 조금씩 분산되었으며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지역 기회균형 전형도 신설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한의대에서도 비록 한 명을 선발하기는 하지만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저소득층 학생 전형을 신설했고 세명대학교 역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국어, 수학, 영어 각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탐구 두 과목 평균 등급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활용할 때 한국사 과목의 등급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사 과목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전체 자료에서 2, 3학번 입시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2025학년도 전형에 초점을 맞춘 자료입니다. 모집인원 전형 방법 및 제한 사항,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한의과대학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이 각각 1등급 이내 과탐 두 과목 평균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가천대학교 한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두 3합4에서 6위 등급합 조건을 적용합니다. 모집인원을 배제하고 전형 개수만 놓고 말씀해드렸을 때 3합 얼마의 등급합 조건을 적용하는 전형들 중 3합4는 11개, 3합5 및 3합6은 각각 22개 전형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2025학년도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한의대 목록입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다른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과 5% 이내의 인원만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그렇고 기존의 내신이나 비교과를 조금이라도 관리해 놓은 경우라면 더욱 논술 전형에 쉽사리 도전하려 하는 수험생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꼭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대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는 선택지가 가장 최선의 선택지로 남기 때문에 일반고든 비일반고든 고내신의 비교과를 어느 정도 쌓아두었는데 수능에는 자신이 없든 비교과에 큰 강점을 보이든 모의고사에 자신이 있든 없든 면접에 자신이 있든 없든 간에 신명나게 해당 전형에 지원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고내신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과 면접 전형들처럼 어느 정도 자신과 비슷한 고내신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것이라 예상하여 비교과에 대해서 잘 어필하면 합격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3배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타 지원자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를 기반으로 면접에서 무엇을 어필할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2단계 면접의 중요성 및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지원군에 대해 이 팀장이 2024학년도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철저히 분석해두었으니 이 또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의과대학의 전형 중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도 분리해보았습니다. 원광대학교의 경우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구 한의대학교가 교과 면접 전형이었던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을 폐지하면서 모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한의대학교뿐 아니라 동신대학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상시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모든 입시 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소재한 한의대는 지원하기 편하게 면접을 없애고 전형을 간소화하는 모양입니다. 또 한의학과의 경우 아예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분리해두고 뽑는 전형도 꽤 많기 때문에 해당 전형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제외하고 대구 한의대학교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사탐으로 원광대학교는 수학 지정 과목 없이 탐구만 사탐으로 경희대학교는 수학 및 탐구 영역에서 모두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한의과대학 정원 내 수시 전형을 메이저 리서치반이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둔 자료입니다. 자료 해석과 관련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면 속 자료에는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칸이 있으며 초록색 칸은 전체 인원인 492명을 기준으로 붉은색 칸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에서 총 인원인 452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칸의 경우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한의대 수시 자연계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253명은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한의대 수시 전형 모집 인원 492명 중에서 51.4%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붉은색 칸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인원은 452명인데 이 452명이 59.3%에 해당하는 268명은 세계영역학 얼마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건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의대 입시에서는 4합 얼마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 자연계열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자료는 각 세부 전형별 총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해석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자면 해당 자료는 앞서 다루었던 자료처럼 전체 인원인 492명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전형 총 인원 452명을 기준으로 한 자료가 아닙니다. 또 초록색 칸을 먼저 예시로 들자면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한의대 수시 정원 내 모집 인원 중 학생부 종합 전형 총 모집 인원은 192명인데 그 중에서 69.3%인 133명은 면접 고사를 치른다는 뜻이고 붉은색 칸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총 모집 인원은 274명인데 그 중에서 탐구 두 과목 평균의 조건을 요구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은 그 42.3%인 116명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의과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192명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해야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79.2%나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 정시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등을 깨달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의과대학의 경우 이과대학만큼 학생들이 엄청나게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하는 메디컬 모집 단위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한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이나 색깔이 명확한 만큼 매니아층이 확실하기는 합니다만 의과대학이 차선책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 역시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이 좋고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데 의과대학은 너무 높아 보이고 한의대가 꽤 매력적인 느낌이어서 써보는 학생들이 한의과대학을 지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대학의 경우에도 치과대학만 지망한 순종 지원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원자들이 나뉜다고 석 소장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였고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치과대학이라면 국영을 메인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 감을 잡고 좁혀나가기라도 할 수 있는데 한의과대학의 경우 똑같이 질병과 몸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과대학에서 돌리는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서류가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생활기록부에서 한의학을 좀 건드려보고 싶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따라갔다거나 양방병원에서 낫지 않던 근골격계 후유증이 한의원에 간이 나왔다는 보편적인 계기를 필두로 본인을 낫게 해준 침술요법 그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세계화, 한의학의 과제, 갈근탕, 십전 대보탕과 같은 한약 등등을 얕은 수준으로 건드리다가 본인도 생활기록부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 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과대학에서도 한의대 3년 지망 순종 지원자만큼이 주관을 보일 것이 아니라면 교과 성적이 메인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라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에서 돌리는 지원군들 중 내신이 미끄러져서 또는 의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무서워서 한의대에 진학할까 하고 돌리는 경우도 꽤 있는데 사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룬 자료를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한선은 3합4로 이과대학에서보다 낮기는 하지만 하한선이 3합6으로 이과대학에서보다 높은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결 역시 한의과대학 중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1.0x까지는 없는 것은 맞지만 거의 1점대 초반이어서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권 의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한의과대학으로 돌린다고 하기에 경희대학교 한의대 그나마 경기권인 가천대학교 한의대를 빼면 다른 한의대는 모두 지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의대 좀 미끄러졌으니 교과로 한의대 가야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해는 특별히 지난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까지 같이 다룬 자료를 첨부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학종은 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 앞서 한의과대학에서는 의대에서 트는 학생과 한의학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게끔 인원을 배치해 놓았다고 말씀해드렸는데 그 말인즉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성적 말고는 정보가 없지만 높은 성적을 바탕으로 한의과대학 진학 후 잘 적응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기반으로 한의학에
대한 진심과 열정 그리고 한의학도로서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라는 뜻입니다. 일단 한의과대학에는 어느 정도 충성 지원군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디컬 열풍이 분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미리 의대, 치대, 한의대에 대한 노선을 1학년 초반부터 확실히 정해서 한의학 쪽에서도 수준 높은 비교과를 만들고 지식도 어느 정도 쌓아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이 팀장이 면접 지도를 할 때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전보다 한의학에 진심인 학생들이 늘어나서 꽤 놀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생명과학과 질병에 두루 관심이 있는 생활기록부에 한의학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눈에 띄는 생활기록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연구 목표나 관심 질환을 구체화해 두어야 하며 또 실제로 그러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과학화, 세계화 등을 부르짖기보다 침치료가 염증을 제어하는 기전을 신경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를 참고한다든가 한의학에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물론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간에 성적 비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면접까지도 모두 자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도 합격 카드를 받기 수월하겠죠. 이런 엘리트 학생들을 제외하고서 내신도 그럭저럭 좋고 한의대를 꾸준히 지망했던 것도 맞는데 본인이 보아도 생활기록부가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수험생 여러분께서 어떤 시기에 이번 콘텐츠를 확인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이 팀장이 방금 말씀해드린 대로 방향성을 철저하게 설정하거나 면접이 있는 전형을 선택해서 산만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 대해 확실한 이미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지망하다가 여러 이유로 각이 나오지 않아서 큰 고민 없이 한의대로 돌렸는데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컷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니 한의과대학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미 의과대학을 지망했다는 것도 너무 티가 나는 생활기록부라 고뇌에 빠져있다면 역시나 면접이 있는 전형이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물론 원서 접수 직전까지 누가 봐도 의대를 지망하는 생활기록부인데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로 한의과대학에 꼭 진학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정시 모집을 추천해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2학년 후반부에 메이저 리서치에 급히 찾아와서 학생이 조금씩 건드려 놓은 디지털 헬스케어나 정신건강을 키워드로 3학년 때 이를 한의과대학과 관련지어 생활기록부를 디벨롭하여 합격한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서류를 잘 만들어서 1차 합격까지 거두어 면접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정작 본인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고배를 마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메디컬 계열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항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한의과대학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여러모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